내신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골라내기 위해서 성적의 진정성, 성적이 진짜인가를 확인하는 게 수능 최저다. 면접은 왜 보냐? 네, 반갑습니다. 정동환의 진로진학TV 정동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대입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성적 관련해서 어디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형해야 되는지, 학생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각의 내용들도 다 이 채널을 다루니까 잘 보시고, 오늘은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우리 아이 어떤 전형해야 됩니까?에 대한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다 있기 때문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입 전형은 두 가지입니다. 정시, 수시. 정시, 수시. 따릅니다. 정시, 못 간다. 현역들은 정시 힘듭니다. 누가 하는 거냐면, 자, 정시 같은 경우에는 N수생들이 주로 합니다. N수생들. 그리고 특목자사 하는 애들도 그냥 재수는 힘들어요. 3수 정도 해야 가능한 게 어떤 경기다? 정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모의고사 엄청 많이 풀고 그런 문항 해석 능력이 뛰어나면 괜찮습니다. 보통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학교에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 내신, 관계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디 수능만 계속하는 재수생들의 그 공부량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 정시는 현역들이 하기 힘들다. 따릅니다. 수시, 우리 거. 현역들은 수시를 가지고 흔드셔야 됩니다. 근데 수시를 하고 난 뒤에 끝까지 그 힘을 길러내면 정시는 히든카드예요. 자, 수시를 잘 쓰려면, 자, 수시는 종류가 크게 4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자세히 볼게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기자 전형. 이 정도로 나눌게요. 그래서 4가지인데, 자, 4가지의 첫 번째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의 특징은 또 3가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릅니다. 교과 성적. 교과는 성적 갖고 가는 거다. 성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내신, 수능 최저, 면접. 내신. 자, 학생부의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으로 뽑는 데 있죠. 근데 성적은 뭐랑? 내신, 수능 최저, 면접. 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성적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거 물어보는 건데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수능 최저를 거냐? 자, 일반계 고등학교에 내신 2.3등급이랑 자사고의 2.3등급이랑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갑방고의 2.3이 또 다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수능 최저를 걸어버립니다. 수능 최저를 걸면 일반 계고는 잘 못 맞추는데 자사고는 맞추겠죠. 그래서 이 내신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골라내기 위해서 성적의 진정성, 성적이 진짜인가를 확인하는 게 수능 최저다. 면접은 왜 보냐? 수능 최저는 학교 수준을 보는 거예요. 학교 수준. 그 아이가 통하냐 안 통하냐. 면접은 왔는데 가만히 보고는 교과 면접은 교과 내용을 좀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얘가 진짜 그 내신 그리고 이 내용이 진짜고 공부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 어떤 학업적 지식을 물어요. 성적을 말로 확인하는 게 면접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붙을 때 내신만 보면은 내신 점수가 높아야 붙습니다. 힘들어요. 따라합니다. 최저. 최저가 높을수록 내신 낮아도 붙겠죠. 면접이 들어가는 순간 또 낮아 붙겠죠. 그래서 옵션 준비하는 게 교과 전형이다. 자, 종합 전형. 따라합니다. 내신, 학생부, 면접, 그리고 자소서가 거의 다 사라졌지만 우리가 있는 스트 대학들,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학교들은 또 봅니다. 왜? 교육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자소서를 봅니다. 뭐 이건 또 디테일한 것도 다음에. 자, 그러면 하필 종합 전형은 종합적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떤 역량? 내신도 보는데 내신 가지고 못 담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역량이 되는 애를 뽑겠다. 내신이 낮지만 숨겨져 있는 그런 역량인 애를 뽑는 게 종합전형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신이 낮더라도 학생부의 활동 기록, 활동이 열심히 했고 성장하는 게 보여서 얘는 우리 학교에 와도 잘하겠네라고 인식되면 뽑는 거죠. 그래서 뭘 본다? 내신도 봅니다. 내신도 당연히 봐요. 중요하고 최근에는 내신 자체의 비중이 더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도 보고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게 종합적으로 교과 전형의 면접은 교과 내용을 좀 묻는다면 종합 전형은 이 활동을 왜 했니? 그리고 뭘 했니? 어떤 게 어려웠니? 어떻게 극복했니? 뭘 느꼈니? 뭘 배웠니?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니? 어떤 깊이 있는 학습을 했니?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3년간 심화시켰니? 를 이제 보는 거죠. 힘들어. 교과 할래요. 교과 하세요. 근데 교과보다 왜 종합을 해야 되냐?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교과를 많이 뽑지 않습니다. 왜? 교과로는 변별하기가 힘들거든요. 왜? 다 잘해. 그래서 종합전형은 상위권 대학의 기본으로 성적은 깔고 더 다른 역량이 있는 애를 뽑기 때문에 해야 되고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낮더라도
이 부분을 잘하게 되면 높기 때문에 종합 전형해야 되고, 하위권들은 종합만 하기만 해도 보통 아무것도 안 해요. 그 학생들은. 그래서 종합 전형 하기만 해도 면접으로 학교를 확 바꾼다. 3단계, 3등급 이상의 학교는 그냥 갑니다. 4, 5등급 이상의 학교도 그냥 가는 게 하위권이기 때문에 학종 꼭 기억하시고요. 논술은 누가 하는 거냐면, 논술 1, 2등급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교과나 종합을 하면 되니까. 누구? 3등급도 뭐 3등급부터 할게요. 3등급부터 6등급 정도, 6등급 정도에 있는 아이들이 교과나 종합으로는 상위권 대학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한다? 논술을 합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반영을 많이 안 해요. 등급 반영을 합니다, 내신은. 근데 중간에 많이 반영을 안 하다가 한 6, 7 정도 들어가면 많이 꺾여요. 즉, 이 정도 선상 6등급에서 6점대 중반 정도까지는 많이 안 깎인다. 그래서 누가? 내신 등급 3에서 6등급인 애들이 수도권에, 그리고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에 우수한 학과를 가기 위해서 논술을 합니다. 논술은 누가? 내신이 좀 낮은데, 자, 논술의 포인트는 뭐냐면 수능 최저, 그리고 수능 문제를 구술 논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면 면접이고 글로 쓰면 논술이거든요. 그래서 논제가 어떤 수능 베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또 면접만 따로 또 다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거를 보면서 기출이거든요. 기출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논술 문제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에서 6등급에 있는 친구들이 논술을 주로 준비한다.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어학특기자, 수학특기자, 소프트웨어 특기자, 그래서 만약에 특기가 있는 아이들은 뭐예요? 성적이 고르지 않겠죠. 그래서 성적이 막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근데 많이 높아야 돼. 한쪽이 많이 잘해야 돼. 특출 나야 돼요. 그런 것들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전형이 우리 애들 사배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그리고 뭐 다문화, 이게 이제 북한 탈북 주민, 그리고 이제 농어촌, 이런 그룹들이 또 하나의 특별한 기회를 가집니다.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끼리 경쟁을 해요. 그래서 뽑는 인원은 작지만 여기서 로또를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다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눈치 작전이죠. 그래서 이런 사배자, 그리고 농어촌 있는 분들은 어디 카드 6개 중에 꼭 한 2개 정도는 저는 한번 노려봐라. 높은 과를 노려봐라. 그래서 안정만 잡았다면 높은 과를 노려봐도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아끼지 마시고. 그죠? 포인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가 상위권 아이다. 상위권 아이라면 일단 내신, 그렇죠? 내신, 그리고 수능 최저를 준비해서 교과도 쓴다. 3개 정도 쓴다. 여기에다 뭐 학생부를 준비를 해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준비하는 게 상위권이다. 그렇죠? 그런데 수능 최저를 준비했으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보통 상위권 대학은 수능 최저 3개를 보거든요. 3개를 맞추려면 수능 4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뭐다? 정시랑 똑같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일단 교과전형, 그리고 학생부를 준비해서 종합전형, 그리고 히든카드로 정시까지 가주면 됩니다. 그렇죠? 상위권, 초상위권. 자, 그리고 그냥 상위권. 말했던 그대로 여기 보시면 상위권 같은 경우에도 교과, 학생부, 그리고 정시, 그리고 약간 상위권인데 저기 꼭 가고 싶어 하면 논술도 살짝 넣으시면 되겠고, 자, 중위권이다. 중위권이라고 하면은 우리들 교과 전형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렇죠? 교과, 종합, 그리고 논술에 좀 더 집중한다. 논술에 좀 더 집중한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정신이 힘듭니다. 그래서 논술에 집중. 그래서 수능 최저 정도만 맞추면 되고, 그리고 약간 우리가 하위권이나 이 정도다면 종합 전형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냥 교과, 학교 내신, 그리고 면접. 학교 내신, 그리고 면접 하면은 학교를 확 바꿀 수 있습니다. 노래를 봤는데 어떤 특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교과도 전체적인 거, 종합도 전체적인 거,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도 연술이랑 특기자랑 약간의 일치할 수 있어요. 논술 같은 경우도 인문 쪽 특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예 수리 논술, 그리고 우리 과학 논술 좀 줄어들고 있어요. 수리 논술 쪽으로 탁월하다 하면은 또 논술 괜찮겠죠. 왜? 내신이 그러면은 퐁당퐁당 할 거기 때문에 잘 나온 내신을 합쳐봤자 3에 6등급 나올 거거든요. 그런 애에 대한 논술인데, 또 특기자, 특기 어학 특기자, 그리고 이제 과학, 우리 애들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있다면 그쪽도 한번 노려가지고 성적이 중간이다. 근데 특출나게 이 부분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논술과 특기자 전형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봤더니 농어촌에, 그리고 사배자에 이런 기회가 있다라면 그런 기회도 10분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애들 전형을 구성할 때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학교가 어떤 결과를 냈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대학에서 어떤 인재를 뽑는지 충분히 역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내신은 정해졌지만 학생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의
최저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학교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 학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생각지 못한, 꼭 꿈꿔왔던 학교를 붙었다. 뭘 통해? 나의 노력을 통해 붙었다라는 그 기분이 20대 초반을 굉장히 우리에 대한 에너제틱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이유 없다.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꼭 애들한테 너가 이런 과정에 노력해서 합격한 그 학교가 명문대학이야. 명문대학이야. 그래서 재수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거기서 잘 편입을 한다거나 거기서 승부를 띄워서 5년 열심히, 그리고 20대 후반에 그래서 어떤 직장 생활 준비를 하면서 자기 영역에서 탑 20% 안에 드는 엘리트가 되셔가지고 여러분 하고 싶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링크 남길 거거든요. 신청 폼 남기시면 대학가 전형이라고 하는 컨설팅 제가 아이디를 2주에 한 번씩 댓글로 또 쓰신 분들한테 선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시고 꼭 써보시고 후기들 교류하면서 우리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